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네이트판 실화 그녀의 이야기 하편입니다. 마당 너머로 정말로 칠복이 아버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더라는 거지. 그 소리에 정신이 퍼뜩 돌아온 할머니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마당으로 내리셨고, 그때 할머니가 평생을 가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마당 너머로 아주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 글쎄 고모님이 어떻게 그 위로 올라간 건지 그 감나무 중간 가지에 하얀 속저고리 하나만 달랑 걸치고 앉아 있었는데, 3단 갔던 긴 머리가 감나무 장가지 여기저기에 걸쳐져 있는 게 마치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살아서 하늘 향해 뻗어 올라간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야. 그리고 그 감나무 바로 밑에 칠복이 아버지와 처음 보는 웬 늙은 노파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고모님은 당장이라도 그 감나무 가지에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자세로 두 눈이 풀려서 앉아있더래. 결국 할머니가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내오고 칠복이 아버지가 목숨 걸고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나서야 고모님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무게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던 고모님을 칠복이 아버지가 등 뒤로 들쳐업고 마당에 올라선 그때까지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고모님이 칠복이 아버지가 모시고 온 노파를 보자마자 미쳐 날뛰고 발광을 하는데, 건장한 청년이었던 칠복이 아버지 힘으로도 쉽게 제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발작을 하더라는 거야. 겨우겨우 고모님을 진정시킨 칠복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는데, 칠복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 통신 기술을 배우고 계셨대.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선도 만지고 집에 전화도 설치해주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보름 정도 전에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시설에 전화선을 연결하러 가시게 된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내려온 바로 그 노파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칠복이 아버지와 전선을 연결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래. 그러더니 냉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시설의 사무실 같은 곳으로 안내를 하셨는데, 냉수 한 잔을 만나게 들이키는 칠복이 아버지를 보더니 무심하게, 역시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이미 정신의 반 이상은 잡아먹힌 사람인데 애를 써서 못하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무심한 듯 내뱉는 그 말에 무언가 범상치 않는 기운을 느낀 칠복이 아버지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까, 그 노파분이 네 혈육한테 닥친 일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래.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고향에 내려왔던 고모님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짐을 느꼈던 칠복이 아버지는 그 이후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노파분께 화도 냈다가 사정도 했다가 애원도 했다가 그야말로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내려오기 바로 전, 꿈속에서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칠복이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할아버지 손 여기저기가 다 터지고 찢겨져서 피가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고, 어디서 묻은 건지 시뻘건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곤 칠복이 아버지를 보면서 쉴 새 없이 빠르게 입을 오물오물거리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 애같았던 칠복이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려고 다가서니까 거세게 뿌리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시더래. 그리고 또 입을 쉴 새 없이 움직거리시더래. 그 애잔한 모습에 가슴이 터뜨릴 것 같은 기분이 든 칠복이 아버지가 눈에 힘을 줘서 어떻게든 할아버지의 입모양을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딱 두 단어가 보이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고모님, 이름 두 글자하고 감나무라는 세 글자였대. 잠에서 깬 칠복이 아버지는 집에 무슨 일이 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노파가 계시는 시설로 달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인지라 노파분을 만날 수가 없었대.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시설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지새웠고 아침 나절에 시설 입구로 들어서는 노파분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그분을 모셔올 수가 있었던 거지. 그분은 칠복이 할아버지를 향해 인사를 하고 그날 밤 고모님과 한방에 주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대. 노파를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킨 고모님이 걱정은 되지만 칠복이 아버지가 누이 동생을 저리 죽게 둘 순 없으니 죽기 전에 지푸라기로 잡아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기에 반포기 상태로 승낙을 하셨대. 겨우 진정시킨 고모님 방으로 노파가 들어가고 한참 후에 분명 둘뿐인 방 안에서 여럿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고모님이 자해할까봐 집안 잡기들을 모조리 치운 뒤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쿵쿵거리면서 무언가 큰 물체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아주 방 밖에서 기다리는 할머니와 칠복이 아버지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소리가 계속 이어지더래. 그리고 점점 그 소리가 잦아들더니 방 안에서 노파의 목소리로 내릴 갈 길 머니 두 분 다 들어가서 쉬시오 라고 짧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 소리에 뭐에라도 홀린 듯이 두 분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다행스럽게도 고모님 방에서도 더 이상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았대. 그리고 다음날 지옥같은 하루를 보낸 칠복이 아버지가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었는데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노파분이 칠복이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더래. 지금부터 가도 갈 길이 멀다면서 말이야.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묻는 칠복이 아버지의 말에도 대꾸도 안 한 노파분은 주섬주섬 본인이 가져온 짐만 열심히 챙겼고 그렇게 칠복이 아버지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채 노파분 뒷굿무늬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대. 칠복이 아버지 고향에서부터 걷고 버스를 타고 다시 걷고 또 버스를 타고 다시 걷고 정말로 노파분이 말한 것처럼 아주 긴 길을 돌아서 어느 산속 큰 나무 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노파분은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시면서 여기가 바로 그 자리라고 칠복이 아버지께 말씀을 하시더래.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한 칠복이 아버지가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으니까 자네 누이 동생이 사람 거죽을 뒤집어 쓴 너구리 새끼한테 당할 뻔한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고 무심하게 내뱉으시더라는 거야. 그 소리에 눈가가 시큰해진 칠복이 아버지가 나무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는데 유독 한 지점, 한눈에 보기에도 무언가 주변과 다른 어떤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야. 본능적으로 다가가기 싫은 기분이 들었는데 노파의 발걸음은 칠복이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성큼성큼 그쪽으로 향하더래. 덩달아 칠복이 아버지도 걸음을 옮겼고 그 불길한 기운도 마주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꿈속에서 칠복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칠복이 아버지의 아버지, 그분의 손에 묻어있던 시뻘건 흙의 정체를 알 수 있었대. 노파가 발걸음을 멈춘 그 자리에 도저히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흙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고 누군가 파헤친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정교하게 빗은 것 같은 도자기로 만든 시루가 엎어져 있었대. 그리고 그 시루 주변에 일정하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쇠코챙이가 하나씩 소름 돋는 모양새로 꽂혀져 있었다라는 거야. 단 한 군데의 구멍을 제외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고모님의 생명의 보루로 여기고 끄집어냈던 바로 그 쇠코챙이가 창기를 잡아 가두는 감옥의 일부분이었던 거지. 한참 말이 없던 노파가 입을 열고 창기는 이미 먹잇감을 물어서 이곳을 떠났으니 호식총 또한 무의미하다며 가지고 온 짐가방에 남아있는 시루와 쇠코챙이를 담았고 그 기분 나쁜 붉은 흙도 한 줌 유리병에 고이 담아 넣더래. 그리곤 뒤돌아서 합장을 하고 얼이 빠져있는 칠복이 아버지를 앞세워 빠르게 산을 빠져나왔고 짧게 남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아주 옛날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던 시기에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게 되면 그 가족은 모두 비탄에 빠진 상태로 유골의 일부라도 수습하려 애를 썼대. 그게 먼저 간 가족에 대한 애달픈 마음도 있지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편안하게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본인을 물어주게 호랑이에게 재물을 가져다 바치는 창귀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나봐. 근데 그 창귀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깨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의 손수 유골을 찾아내서 그 유골 위에 실을 엎고 그리고 창귀를 가두는 쇠꼬챙이를 꽂아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호식총이고, 고모님이 애석하게도 그 호식총을 건드려서 창귀의 속박이 풀리게 되면서 그 첫 번째 제물로 선택된 게 바로 고모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창귀는 제물이 된 대상이 죽기 전까지 절대로 물러섬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쇠꼬챙이에 찔린 인두겁을 쓴 너구리 놈도 어차피 수일 내에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며, 고모님도 칠복이 아버지의 간절함에 마음이 동하긴 하였지만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나지막히 말씀을 하시더래. 칠복이 아버지는 처음에 정말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산으로 노파를 따라 나섰던 건데 본인 눈으로 정말 호식총을 목격하고 나니까 노파야말로 고모님의 생명줄이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래.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애원을 했고, 산에서 내려오고 며칠 동안 노파가 말한 범굿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건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대. 그리고 창기를 속이는 범굿을 하기로 한 그날, 노파가 미리 점지해둔 장소에 고모님을 데려다 놓고 방문을 밖에서 2중 3중으로 걸어 잠근 상태로 굿판은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 산에서 가져온 흙을 고모님이 계시는 방문 앞까지 조금씩 깔아놓고 호식총을 망가뜨릴 당시 고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머리핀에 식초를 발라 방문 앞에 두고 노파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로 범굿이 한참 진행되던 그때 갑자기 고모님이 계시는 방문이 미친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대. 굿판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막으라는 소리에 칠복이 아버지와 할머니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문으로 달려갔고, 방문이 열리지 않도록 길을 쓰고 막았는데 굿판이 거세질수록 방문은 더더욱 크게 들썩거렸고 장정 몇 명이 들러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종이장이 떨어져 나가듯이 어이없이 열리고야 말았대. 그리고 무엇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고모님이 천천히 방문으로 걸어 나왔는데, 바로 그때 고모님을 본 그 노파가 갑자기 공중으로 펄쩍 제비처럼 뛰어오르더니 그 자세 그대로 고개를 땅에 박고 엎드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말없이 걸어 나오는 고모님을 향해 싹싹 비는데, 그때까지 위험을 가지고 범굿을 치르던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서운 아버지 앞에 앉은 한없이 작은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거지. 그런 노파를 위해서 지그시 내려다보던 고모님이 입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대. 절대로 여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주 굵은 목소리로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애비의 간절함이 널 살렸다. 애비의 간절함이 널 살렸다. 애비의 간절함이 널 살렸다. 애비의 간절함이 널 살렸다라고 몇 번을 목이 쉬도록 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치던 고모님이 픽하고 쓰러졌고, 그날 범굿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말았대. 노파는 그런 고모님을 향해 반복하고 절하고 준비했던 재단을 서둘러 정리를 하고 호련히 떠나버렸고, 쓰러졌던 고모님은 하루가 꼬박 지나고 났어야 정신이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 생기 넘치던 고모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밥을 달라고 하고 칠복이 할머니와 이야기도 하고 거짓말처럼 며칠 동안을 무탈하게 지내셨대. 그리고 그런 고모님의 변화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칠복이 할머니가 평소와 같이 아침밥을 들고 고모님 방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고모님의 필체로 쓴 편지 한 장만을 남겨놓고 몇 년 동안 고모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대. 몇 달 시름에 잠겨있던 칠복이 할머니는 당시 어린 나이였던 칠복이 막내 삼촌을 먼 외가 친척 댁에 맡겨두었던 터라
정신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무심하게 세월이 흘러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의 기억에서 칠복이 고모님이 흐릿하게 멀어져 가던 어느 날, 호련히 사라졌던 그 노파와 함께 칠복이 고모님이 돌아오셨는데, 그땐 이미 무속인 길에 들어선 지 한참 지나고 나서였대. 범굿이 벌어지던 그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모님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아직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